네, 오늘은 역설법에 대해서 한번 좀 재밌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뭐 철학 전공, 그 다음에 윤리교육 전공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본 전공은 국문과이기도 하고, 또 철학을 좋아하지만, 세상을 좀 바르게 내지는 좀 도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전 문학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엄청나게 길게 녹화를 할 것 같은데 그냥 멋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 과외를 가장 오래 해왔고 가장 또 재밌게 또 수업을 해왔는데 이제 그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중학생 정도가, 고등학생만 돼도 사실 그 역설법이 뭔지를 알고 나면 그렇게 헷갈려 하지는 않아요.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는데, 역설법이 도대체 뭔지, 이 시의 표현법 중에 특히나 또 반어랑 많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 뭐 2학년, 3학년 정도의 이제 국어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반어랑 역설에, 그리고 역설법의 좀 예시들, 이런 걸 좀 재밌게 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건 낙화라는 제목의 시가, 원래는 이제 이형기, 원래는 없죠. 낙화라는 제목의 시를 많은 시인들이 지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이형기라는 시인님의 낙화가 많이들 이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런 그 구절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말인데, 음, 그런 이형기의 낙화, 거기에 이제 역설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블로, 사실은 이제 에픽하이 앨범에 있는 낙화라는 그 제목이 노래인데 타블로 솔로곡이에요. 그래서 이영기와 타블로가 낙화라는 똑같은 제목의 어떤 작품에서, 시에서 어떻게 좀 역설법을, 둘 다 역설법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나,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진짜 대충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이렇게 PPT까지, 원래는 그냥 사진 몇 장 대충 올리면서 5분, 10분 안에 설명하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 역설법에 대해서 제가 그 가장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쉽진 않은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모순 형용 혹은 형용 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에서 쓰이는 거죠. 아이고,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편집은 없습니다. 그 문학에서 쓰인다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이제 모순 형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문학에서 어떻게 쓰이냐라고 이제 아래 출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수사법에서 시에서 그 문장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죠. 수사법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 양립이라는 건 이제 둘 다 설 수 없다는 거죠. 둘양자, 설립자. 두 개가 동시에 설 수 없. 모순이라는 말, 또 TMI지만 다들 많이들 아실 표현이지만 또 어린 연령대 학생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순 말 그대로 이제 창모, 래퍼가 아니고 슉슉 휘두르는 창과 방패. 그래서 뭐 상점에 상점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는데, 옛날에 이거 제일 센 창이다, 옆에서 제일 센 방패다 하는데, 뭐 제일 센 창, 제일 센 방패가 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모순이란 말 뜻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일을 모순이라고 한다. 이를테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뭐 너무나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예시들이죠. 아우성이란 이 성 자체가 소리 성자예요. 그래서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앞에 이거를 형용, 형용이라는 게 이제 꾸며주는 말 혹은 뭐 표현하고 싶은 걸 말이나 글로써 이제 표현하는 일, 이런 걸 형용이라고 하는데, 소리 없는 이라고 하면서 아우성.
그러니까 아우성의 본질 자체가 소리예요. 소리. 본질. 에센스 자체가 소리인데 소리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 형용이라는 거죠. 형용이 뭔가 말이 안 된다. 수다쟁이 벙어리. 벙어리 자체가 이제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을 말씀하는 건데, 지칭하는 건데, 수다쟁이다. 말이 많은 벙어리. 이런 것 자체가 형용이 모순되었다. 모순된 형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역설법을 사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어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 이렇게 쓰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임해보려고 잠깐만 다음 페이지. 아이고 안돼. 맞나요? 뒤에 게 노출될까봐 스포될까봐. 그 뭐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형용 모순 형용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모순되는 일이다. 아까 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치면은 형용을 받는 게 아우성이죠. 형용을 하는 거, 꾸며주는 게 소리 없는 이고, 소리가 없는. 그래서 철학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가령 둥근 사각형. 사각형이란 말,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도 수학 과외도 어떻게 좀 해오다 보니까 사각형이라고 또 딴소리로 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한테도 제가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해요. 4개의 각이 있는 형태다, 모양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각형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초등학생한테도 밝혀주거든요. 좀 2학년 학생한테. 그러면 둥근 사각형이라는 건 말이 되냐? 둥글면, 제가 옆에다가 이제, 이 왜 원더걸스, 이게 원더걸스거든요. 원더걸스의 앨범이 왜 여기 있나? 이거 이제 뒤에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PPT를 꾸미다 보니까 이게 PPT 자체에도 말에 모순이 있더라고요. PPT에 그 꾸며주는 기능에서 이게 원래 그림이 사각형이었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린 그림도 사각형이었는데 아무튼 사각형이잖아요.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 이런 그림이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보니까 그 꾸미는 기능 중에 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 둥근 사각형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 각이 없으면은 사각형이 애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둥근 사각형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쉬운 말을 쓸데없이 길고 장황하게 하고 있죠. 제가 과외를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과외를 할 때는 굉장히 할 게 많고 일단 임팩트 있게 설명하고 쭉쭉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좀 재밌게 쉬어가고 아무 소리나 다 스킵하셔도 돼요. 재미없으면 넘기셔도 됩니다.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둥근 사각형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PPT에 써 있더라고요.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께서는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리재 철기. 그러니까 이제 철기가 철로 된 물건인데 뭐 그릇일 수 있죠. 뭐 그릇이나 물건. 철기인데 유리재다. 유리로 만든 철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덧붙여서는 이제 어떤 철학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철학자가 뭐 하늘을 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었나?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나요? 논리학에서 이제 하늘을 나는 분홍색의 코끼리를 뭐 상상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코끼리 자체가 이제 날지를 못하고 일단 우리가 상상을 물론 하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예쁜 하늘을 날고 있는 분홍색 코끼리 그림이 있던데 그것도 한번 심심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게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되겠죠? 제가 뒤에다 쭉쭉 설명할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이제 그러면은 뭐 다 알겠는데 그럼 이제 역설과 반어의 차이는 뭐냐? 반어랑 역설이 실제로 중학교 그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일단은 설명부터 똑바로 할게요. 반어법과 역설법의 차이가 뭐냐? 반어는 실제랑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를 잘 못하는데 이거 맞나요? 네. 아니라면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쉬운 예시 그렇게 드시죠. 뭐 공부 뭐 점수를 잘 못 받아왔는데 뭐 아니면 학생이 이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잘한다. 뭐 이게 제일 반어법의 대표적인 예시로 항상 많이 쓰이는 거죠. 너무 지겨운 클리셰일 정도로. 뭐 이 밑에 있는 것도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요것만 가지고 이제 반어법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다 알려준 다음에 봐야지 이게 반어법인 거지. 이게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진달래꽃의 화자가 굉장히 슬프다. 당신이 가서 굉장히 나 지금 힘든데 근데 안 울 거야. 그러니까 뭐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굳이 표정으로 묘사를 하자면 너 나 쳐버리고 갔지. 나 진짜 절대 안 울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울고 있는데 안 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이제 반대로 말할 실제의 모습의 현상과 그 사실 그 표현을 반대로 우린 말할 수 있죠. 보통 연극에서 또 딴 얘기 또 시작했네. 보통 좋은 연극이나 좋은 뭐 영화는 이제 반대로 말하죠. 보통 반어가 들어있어요. 그 대사에 어, 너를 정말 미워. 너가 정말 미워. 사랑한다는 뜻인데. 나는 절대로 뭐 너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구해주어요. 그런 다음에 꼭.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좋은 연극이나 영화에는 꼭 이제 반어적인 어떤 서브 텍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해. 서브 텍스트, 그 이제 내면에 포함된 말은 사랑해인데, 나는 뭐 너가 너무 미워. 저리 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G.O.D의 거짓말. 그만 이제 더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요. 역설은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역설은 표현 자체가 겉보기에는 중요해요. 겉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 이 역설을 가지고 뭐 논리적 표현이 모순되어 있다, 뭐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쉬워요. 표현 자체가 겉보기에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밑에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갔어. 저리로 100m, 200m 뭐 내 눈앞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님을 안 보낼 수가 있어요. 갔다니까. 갔는데 안 보냈어. 말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앞에서 모순형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설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모순형용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중요한 거야. 역설에서 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정이에요. 일부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속 뜻은 뭐예요? 님의 그 몸이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님이 여전히 계셔요. 잊을 수가, 쉽게 말하면 잊을 수가 없다. 근데 그냥 나 너 못 잊겠어. 이런 표현보다 너 떠났지만 나는 너를 안 보냈어. 이게 이제 멋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분 부정이란 얘기는 왜 한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같지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전체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다 떠났고 몸과 마음이 다 안 보내진 거냐? 그게 아니라 갔는데 몸이 갔어. 근데 마음은 그러니까 다 부정한 게 아니라 부분을 부정한 거예요. 몸은 갔어. 몸이 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가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마음은 보내지 못했어. 라고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 부정, 모순 형용, 부분 부정. 요거를 잘 아시는 게 역설을 이해하는 거야. 아주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어와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TMI 계속 하자면은 제가 나름대로 좀 이거를 원래 그냥 대충 하려다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완벽주의라는 말을 붙이긴 뭐한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반어랑 역설이랑 둘 다 모순 형용이래요. 둘 다 형용이 모순된 건데 반어는 뭐 그러니까 실제 현상과 그 표현이 모순돼 있는 거고 역설은 그 표현 자체 안에서 이루어진 내부의 모순. 근데 벌써 말이 너무 어렵죠. 이해는 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철학을 좋아하지만 어렵게 말하는 건 참 싫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혹은 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른들한테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거다.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어,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거. 근데 왜 이거를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뭐냐?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반어법, 역서법 말고 그 또 개념서가 있는 걸 보니까 반어적 상황, 역설적 상황. 이거는 또 반어법이랑 뭐 상황적 아이러니, 반어적 상황. 뭐 이런 거는 역설이랑 되게 혼용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뭐냐? 그 중학교 일부 자습서나 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반어랑 역설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반어는 영어로 irony라고 적혀 있고 발음을 잘 irony. 그럼 역설은 또 적어 드려야죠. paradox.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역설은 paradox. 이렇게 써 있어요. 반어는 아이러니고 역설은 패러독스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궁금증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러니를 검색을 하니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뭐 반어적인 표현이다. 실제와 반대로 표현하는 거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맞아요. 첫 번째 문장. 그의 회화에는 이 예문들이거든요. 그의 회화에는 늘 위트와 유머와 아이러니가 서려 있었다. 그러니까 회화라는 게 말 표현이죠. 말을 할 때, 털 때 아이러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게 뭐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킥 비유가 참 올드하죠. 그 옛날에 그 교장 아시는 분만 아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서민정 선생님이라든지 또 최민용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 그러면 뭐 아주 굿이에요. 굿. 뭐 그걸 가지고 그 표현을 가지고 에피소드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뭐 요즘에 또 그 5분 순삭으로 거침킥이 많이 그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쵸. 그러니까 말에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반대로 맨날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뭐 아주 뭐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관도 그의 경고와 아이러니에 넘친 멋진 화술에 지금 화술을 잘못 말했어. 화술이 안 좋았어요. 지금 이걸 말하는 저의 화술이. 경관도 그의 경고와 아이러니에 넘친 멋진 화술에 빙글에 웃음 짓고 있었다. 경고와 아이러니에 넘친 멋진 화술. 그러니까
화술 말하는 기술이 이제 아이러니가 많이 있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말했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그렇게 쳐줄 수 있어요.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정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각종 세금을 쥐어짜서 재벌들을 살찌게 해준다는 아이러니가 성립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반어법을 넘어서 반어적 상황, 아까 말한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 뭐 그런 거랑 연계가 조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반어법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국민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재벌만 살찌웠다 라는 게 물론 뭐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의도로 완전 그럼 농락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아이러니 상황이다. 뭐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별표를 쳐야 돼. 별표 어디 있어? 별표가 너무 조그맣네. 지워줘.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시면 돼요. 부품과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운다는 기막힌 아이러니. 이건 말하자면 그러니까 반어적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막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품과 연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뭐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부품이 없었어. 이러면 아이러니, 반어일 수 있죠. 근데 부품과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운단 말이야? 라는 그런 아주 멋 같은 상황. 이게 반어법은 적어도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반어래요.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거래.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는 건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지금 역설에 가깝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제 말에 좀 이상함이 있으면은 뭔가 반론을 누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얘는 좀 그렇다고 쳐. 근데 얘는 쟤는 진짜로 이상해요.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이 된다니. 경찰이 도둑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만지면은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찰. 뭐 좀 줄여서 훔치는 경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마우스 소리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뭐라 그러죠? 패드가 없으니까 못 썼네요. 훔치는 경찰. 이거 자체가 형용의 모순이잖아요. 얘가 형용하는 말이고 얘가 형용을 받는 말인데 경찰이라면은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치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게 경찰의 본질이에요. 에센스예요. 근데 훔친다. 이게 이제 형용 모순이고 그러니까 역설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근데 지독한 아이러니야. 이런 예문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인터넷 기사나 아니면 사람들이 쓰는 예시를 봐도 그러니까 저건 역설인데 근데 왜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제가 뭐 이걸 트집 잡고 우리가 뭐 이 말을 고치자 이런 말 취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이러니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역설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뭐 사전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용례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예시. 그걸 이제 언어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점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아이러니가 실제로 어떤 역설의 의미를 담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 더 쉬운 예를 준비했어요.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예시가 항상 올드해요. 저는 요즘 거를 잘 모릅니다. 좀 좋은 교사가 되려면 요즘 밈도 많이 알아야 되고 요즘에 쓰이는 표현들, 유행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누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더 좋은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이게 이제 또 딴 얘기 시작하려고 발동이 드는데 현아 이게 원더걸스에 현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간혹 있어요.
요즘 친구들도 많이 아는데 워낙 그게 옛날 걸 많이 찾아보니까 아는데 원래 현아가 원더걸스에 있었다가 2집 때 이제 텔미 뮤직비디오가 찍은 다음에 무슨 이유로인지 모르겠지만 탈퇴를 하고 포미닛으로 가서 포미닛도 이제 끝나고 이제 솔로 포미닛이 안 끝났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솔로 활동을 진짜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 가사를 보면은 더 좀 절대로 뭐 JYP를 깐다든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용례가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역설적 상황은. 뭔 소리냐? 남잔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너만 다르다고 말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야 남자는 다 늑대야. 남자는 다 짐승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난 달라. 남자 나 짐승이야. 근데 난 달라. 난 그러니까 남자야. 남자인데 달라.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형용의 모순이기 때문에 역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지금 가사 자체가 irony 말도 안 돼 뭐 이런 춤 있어요. irony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역설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현타가 너무 좀 길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6시가 넘었네. 아, 약속 가야 되는데 약속에 늦게 생겼어요. 아무튼 두 번째 대사도 여잔다 가지고 놀기만 했었다면서 너만 다르게 나 여자들은 내가 완전 진짜 빠은 남자 완전 빠은 남성상 여자들은 다 뭐 갖고 놀았어 내가 뭐 이런 이제 허세 개허세 개허세 근데 나만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작중의 화자인 여성분은 다르게 생각해. 그게 말이 되냐? 여자는 다 내가 갖고 놀았어. 근데 너는 내가 안 갖고 놀 거야. 말이 되냐? 말이 안 돼. 아버니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은 그 역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의 제기 언제든지 지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서 역설이랑 반어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지점은 사실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 뭐 사회에서 쓰이는 용례가 대단히 그 역설이라는 부분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패러독스는 그러면 뭐 반어로 쓰일 데가 없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패러독스는 그냥 역설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아이러니가 이미 그 패러독스 역설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 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라.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거고요.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장난을 치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것도 봤어요. 뭐 이거를 어떤 내신 선생님이 이거 반어법이자 역설법이야. 뭐 이랬다는 그 네이버 글도 봤어요. 근데 굳이 이게 역설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뭐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거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최대한 가깝게 설명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그러니까 죽으면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안 흘릴 어떤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도 없죠. 근데 죽었는데 뭐 눈물을 흘리겠다 혹은 안 흘리겠다를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상황이 역설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굳이 이유를 들자면 그런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도 자체가 안 느껴지고요. 이건 그냥 반대로 말한 거예요.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냥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넘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앞에 처음에 소개를 했듯이 이형기의 낙화, 그 다음에 타블로의 에픽하이의 낙화인데요.
에픽하의 낙화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이거 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설 파치거든요. 저는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요. 뭐 아이러니가 왜 뭐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좀 문제의식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네, 학생들한테 할 때는 딱 요것만 그냥 설명하면 역설은 그냥 끝. 왜냐면 보십시다.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건데요. 하늘을 걷는 난장이의 꿈. 난쟁이죠. 장이는 이제 그거의 전문가. 대장장이. 대장간에서 이제 그걸 이제 주조를 해서 칼을 만드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럴 때 대장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쟁이는 뭐였더라? 무슨 차이였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쟁이에요. 네, 이제 타블로한테 트집을 잡는 건 아니고요. 아마 장님의 꿈, 장이의 꿈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타블로도 알고 있었다.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시적 허용 가능하죠. 시적 허용. 파란이 아니라 파아란이라고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한글에다 쓰면은 빨간 줄이 밑에 거지겠지만 시적 허용. 언어의 조탁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 꿈은 하늘을 걷는 난장이의 꿈. 무지개를 손에 이유를 설명 안 했네. 그래서 그러니까 난장이는 정말 키가 작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인데 하늘을 걸을 수가 어떻게 있냐.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장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무지개를 손에 쥔다? 불가능하다. 저게 무지개라는 걸 알 수 없다. 근데도 꾼다. 꿈을 꾼다. 그 다음에 고아가 달콤한 자장가에. 달콤한 자장가는 물론 고아여도 누가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함축하는 바는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에 잠이 든다.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뭐 신파극도 있지만 불효자는 시간을 망운지정이라고도 하죠. 풍수지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불효를 해서 이미 효를 못 행해서 슬퍼하는데 시간을 뒤로 되돌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이게 여기가 저는 오히려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꿈. 겉보기에는 이게 왜 역설이지? 역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게 지금 쭉 다 역설인 문장들로만 쭉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역설이에요. 뭐가 역설이냐?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꿈은 안 이루어진다. 뭔가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는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어떤 비유를 들고 있어요. 굉장히 좀 저는 이게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타블로를 개인적으로 참 스탠포드 영문학 학사 출신이기도 하고 조기 졸업을 한 굉장히 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을 하는 부분,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가사도 나와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당신의 조각들이라는 그 노래에서는 클수록 부끄러워지는 부모의 손. 이게 아닌가? 이게 낙화에 나오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클수록 부끄러워지는 부모의 손이라는 그런 비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 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되게 창피하죠. 저는 지금 이제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엄마랑 손 잘 잡고 다니는데요.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클수록 이상하게 근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누가 정의 내려준 건 아닌데 참 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감되는 거 있지. 타블로가 그런 점이 있어서 참 그런 걸 참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감의 영역들. 또 갑자기 타블로 얘기를 또 샜는데 약속은 새끼손가락만큼 쉽게도 꺾인다. 이런 것들도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약속이 그러니까 그것도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약속이 새끼손가락만큼 쉽게 꺾인다.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역설보다는 이제 새끼손가락이 원래 약속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본질은 사실은 되게 약하다는 거죠. 그게 되게 그런
죄송해요. 딴소리 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는 타블로를 문학가로서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 꿈은 크게 노래 부르는 벙어리의 꿈. 벙어리는 이제 뭐 벙어리 삼룡이라는 문학 작품도 있지만 벙어리는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이죠. 말을 못 하는데 노래를 부른다. 말이 안 된다. 다음부터 거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되게 이제 나긋나긋하게 멋있게 부르. 내 꿈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속삭임 매 미소를 짓는 기막거리의 꿈 뭐 이렇게 되게 나긋하게 부르거든요. 그 기머거리라는 건 이제 귀를 못 들으시는 분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속삭임. 아마 뭐 사랑해 아니면 뭐 너가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거에 미소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한이 안 들어가서 못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후렴이 dream 가질 수 없는 꿈이지만 I have a dream. 이거 자체가 완전 역설인 거예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안 보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질 수 없는 꿈이지만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진다. 가질 수 없는 꿈인데 가져. 이런 게 아주 좀 쉽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역설법, 역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타블로 짱, 에픽하이 짱 빨리 컴백해 주세요. 다음 이영기의 낙화.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 다 게임 끝난 거예요. 뒤에 문장보다도 이 문장에서 게임 끝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니까 너무 욕심 과하게 부리지도 말고 그 다음에 자기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 다음에 아무튼 저가 요즘에도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좀 절제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요. 최근에 좀 욕심을 부려서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또 쓸데없는 개인적인 소리 죄송합니다. 자 역설 얘기하면은 그래서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여기가 역설이죠. 쉽게 보이죠. 이형기는 똑같은 낙화라는 제목에서 이런 제목에 취해서 이런 역설을 했다. 결별이라는 건 이별이죠. 이별 중에서도 아주 좀 굉장히 좀 더 강력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이별한 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근데 아프게 이별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한테 축복일 수가 있냐.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이별을 많이 해보신 분들 또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또 반려동물과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어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어떻게 축복이야 하면서 뭐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막 나요. 타블로 가사 중에 뭐 아버지가 죽은 게 뭐 신의 축복이라느니 하는 목사의 말을 뭐 이렇게 너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가사가 또 있는데 그쵸. 당시에는 뭐 상관없어요. 타블로 얘기랑은. 아무튼 당시에는 굉장히 아파. 그렇게 아플 때 막 야 괜찮아 축복이야. 그러면 이제 열받죠. 그런 꼰대는 이제 처단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축복은 사실 남이 야 그거 축복이야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떤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줬네. 내지는 어떤 죽을 때 돼서 적당히 죽는 게 아름답고 좋고 사실은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끝낼 때 제대로 끝날 줄 아는 게 사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거야. 그걸 질질 길게 끌고 가면은 왜 연인 간에도 아름답게 헤어진 사이가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볼장 다 보고 막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은 별로 생각 안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되게 아름다웠을 때 헤어진 거는 이상하게 기억이 더 많이 나. 그런 예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그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어보는 건데요. 아무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대해 이 말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 시고 시의 구절이고 이게 이제 축복, 나중에 얻어지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있어서 역설이라는 거 밝혀드립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이거 약속 늦었네. 제가 B형이에요. 약속을 제대로 지켜. 아 중요한 약속은 잘 지킵니다. 뭐 시간 뭐 이렇게 아무튼 진짜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진짜 많이 하네요. 역설법이 나중에 누가 편집을 좀 해주면 나중에 다시 찍든가 다시 찍을게요. 진짜 임팩트 있게 다시 찍어서 하든가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올려볼게요.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이제 실전 문제 풀어봐야죠.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시들로 골라왔어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니까 이것도 슬픈 거는 힘든 건데 찬란한 거는 되게 막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막 난리가 나. 너무 좋아. 찬란한데 슬퍼. 이거 자체가 이제 모순, 형용이죠. 역설이라는 거예요. 어떤 찬란한 슬픔의 봄이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 걸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행복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중생은 불교적 표현이고 백성들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죠 표현을? 아무튼 그 불쌍한 분들을 가리킬 때 지금 갑자기 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냥 진짜 맘대로 할게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막하네요 맘대로. 편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여기죠. 제가 말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뭐 난쟁이라든지 뭐 또 장님도 요즘에는 또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PC하지 못한 말들이죠. PC라는 거는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좀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은 우리 가급적 쓰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사고에 입각해서는 사실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 타블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블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칠 때 예시로 써도 되느냐라는 어떤 뭐 또 예비 교사분들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써도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물론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를 쓴 타블로의 의도 이 가사를 쓴 타블로의 의도를 생각하자면은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좀 힘든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좀 이런 러프한 표현들을 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사람인데 근데도 그거를 극복해내려는 의지가 있다. 라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뭐 가르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반드시 뭐 그 PC의 개념도 설명하면서 이게 실제로 막 남말하면 안 돼. 내지는 뭐 그렇게 누군가 비하할 때 비하하려는 의도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동기죠. 그래서 그럴 때 쓰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주의점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거. 계속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모르면 3번이기도 하고 답은 무조건 3번이에요. 앞으로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서 주로 이렇게 3번 아니면 5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전에 일단 4번부터 보면은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고와. 너무 곱고 그 두 볼에 흐르는 빛은 사실 뭐 눈물일 수 있겠죠. 눈물인데 그게 아름다워. 그것 자체가 이미 역설이죠. 네, 곱고 너무 예뻐서 꺼이 서러워.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아름다운데 서러울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또
조지훈 시인님의 승무를 보게 될 때가 있다면, 아니면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설이라는 거. 5번, 또 노자 빠질 수 없죠. 사실 노자야말로 역설의 대가예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뭐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고 하지만 그 어떤 바이블이 될 만한 작품들 내지는 그런 걸 쓰시는 사람들, 훌륭한 좀 사람들, 철학자들, 교육자들일수록 역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뭐 A는 A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무자르듯이 나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시를 안 들었지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무슨 떡볶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인가요? 뭐 아무튼 그 죽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내지는 또 뭐 그 자이언티에 꺼내 먹어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역설적인 게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샜네요, 얘기가. 아무튼 그 노자의 도덕경에도 그렇고 뭐 특히나 또 성경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떤 좀 인생의 진리 내지는 좀 큰 어떤 메시지를 좀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역설적인 상황 그런 어떤 표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역설법 2탄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 더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노자가 뭐 지자불언 언자부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막 떠들지 않아.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뭐 요만한 알량한 지식을 갖고선 막 떠드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 알지 못하죠.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아직 무지한 거예요. 저는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그나마 조금 아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 노자였나? 정확하지 않아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역설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B의 깡이죠.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 허나 자만하지 않지. 이게 이제 그 댓글에서는 뭐 그렇게 뭐 제가 지금 요걸 예시를 들었는데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상 가능한 반론. B는 자만하고 있는데요. 자만하고 있는데 자만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단어죠. 내가 내가 예시를 들면서 헷갈려. 만약에 그러니까 B의 실제 상황이 자만하고 있어. 근데 나는 자만하지 않아. 이러면 그치. 이러면 반어라는 거예요. 그건 반어지. B의 실제 상황이 누가 봐도 자만하고 있는 건데 자만하지 않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반어적인 B가 반어법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반어적인 상황 그거야말로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반어적인 상황.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 그러니까 B는 이런 걸 예상 못했겠죠. 못했나? 그게 이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이죠. 모두가 인정하는데 나는 자만 안 해. 그러니까 B는 아무런 그런 시적 수사적 표현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되게 멋짐. 다들 인정하는데 나는 몰라. 나는 아직 지코의 터프쿠키 타블로 개코한테서 받은 인정도 인정 안 했어. 하하 유니버스. 뭐 여자들이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나는 그걸 몰라. 난 되게 인기 있어. 근데 나는 잘 몰라. 뭐 이런 거. 그런 걸 의도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역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허세와는 거리가 여기 잘렸는데 허세와는 거리가 멀지 난 꽤 많은 걸 가졌지. 이것도 이제 장난 많이 치죠. 그러니까 난 꽤 많은 걸 가졌지라는 말 자체가 지금 허세 부리는 거 아니냐. 전 비를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유튜브에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춤 얼마 전에 춘 걸 찍었거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중학교 2학년, 1학년이었나 소년입니다. 이러면 제 나이가 이제 대충 나오죠. 허세와는 거리가 멀지 난 꽤 많은 걸 가졌지.
더 설명하지 않.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마쳐야겠어요. 이거 1시간 한 거 아니야? 얼마나 했는지 좀 지금 맨날 시간을 안 쟀네. 자, 아무튼 정말 알지 못하는 이런 알량한 지식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제가 아직 그 언자 부지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지자죠. 모르는 사람인데 긴 시간 떠든 걸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봐주신 것만으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드리겠습니다. 끝. 마치겠습니다. 안 꺼져. 안녕. 다음에 봅시다.